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술이 매주 토요일 보내드리는 서종욱의 법대로 오늘은 5월 27일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밖에 비가 또 많이 내리는데 오늘 내일 계속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먼 길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오늘 또 들려주실 텐데 일단 제 송영길 돈봉투 이야기를 먼저 하시죠. 그 돈봉투가 어제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 20개,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20개가 특정이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배달 사고 없이 다 갔다는 이야기죠. 배달 사고 없이 다 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게 국회의원 20명에게 다 갔다는 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니죠. 그 10명인지 20명인지 중복으로 받았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 상당수가 예. 확인됐다. 뭐 제가 보기에 그 2개, 3개 받아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 한 사람이 2개, 3개 왜냐하면 이게 그 받아가기는. 300만 원 들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 내가 이거 2개 달라, 3개 달라 이 염치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는 뭐 한두 명 정도는 예. 중복에 받아간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한두 명 정도 특정 못했을 수 있지만 상당수가 예. 특정이 됐다. 그리고 이제 그 20개가 다 배달 사고 없이 예. 배달 사고 날 수가 없죠. 윤관석. 예, 예.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저는 최하 18명, 예. 18명. 17, 8은 예. 이게 배달이 됐지 않을까. 예. 이렇게 그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최하 18명에게 배달이 됐으면 일단 18명을 상대로는 일단 소환을 먼저 하겠죠. 그렇죠. 검찰 소환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소환의 순서가 이제 그 송영길부터 하느냐, 아니면 이제 그 돈 받은 예. 현역부터 하느냐, 예. 이게 이제 좀 검찰의 고민이죠. 예. 예. 원래는 이제 그 모든 우리 그 음악 프로도 보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제일 끝에 놓잖아. 예. 하석이 끝날 때 뭐 조용필이 논다거나 그렇죠. 옛날에 인순이가 논다는데 예, 예. 뭐 나오나나.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누가 핵심이냐 마지막.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 송영길이가 마지막 아니냐 대표니까 예. 예. 이런 이제 분석 있지만 저는요 예. 오히려 이제 그 송영길이는 이제 끈 떨어진 전직 대표고 예. 이미 배지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송영길이 먼저 이게 불러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현역들 있잖아요. 예. 차례대로 이게 그 소환 수사해야 됩니다. 예. 예. 다만 이제 그 300까지고 뭐 구속영장까지는 쉽지 않을 거고 예. 아마 이제 그 예전에 보면 그 집행유예 나왔거든요. 예. 불구속으로 기소를 한다. 불구속으로. 그래도 이게 엄청나죠. 예. 만약에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원직 배지가 날라가고 그렇죠. 총선 출마도 못 하잖아요. 출마를 못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이 완전히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저는 뭐 그렇게 기소는 한다. 예. 다만 이제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별로 그 돈봉투 받은 사람들은. 예. 그런데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검찰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검찰도 자존심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돈 준 사람, 전달을 한 사람, 윤관석과 이성만을 만약에 민주당이 그것을 그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켜서 만약에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못 받게 만든다면은 나머지 돈 받은 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좀 청구할 가능성 이런 건 없나요? 물론 이제 이거 한동훈 장관의 결단이 예. 또는 이제 이원석 총장과 예. 결단이 중요한데 어차피 이게 뭐 국회에서 방탄으로 예. 불체포 특권으로 이게 숨어서 계속 부결한다. 예. 이러면 이게 검찰은 뭐 부담이 없잖아요. 원래는 이제 돈이라는 거는요. 뇌물로 치면 이게 그 받은 놈이 제일 무거운 거예요. 뇌물은.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정치 자금이나 정당법이니까 예. 송영길이가 제일 무겁다 볼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게 받은 사람이 뇌물에서는 무겁습니다. 예. 근데 법정형은 이제 준 놈이나 받은 놈이나 똑같아요. 예. 따라서 이제 뭐 300 우리가 보통 일반 국민들 중에는요 20만 원씩 받고도 구속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20만 원. 그렇죠. 따라서 이제 뭐 영장을 청구를 100%안 한다. 예.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열 몇 명을 무더기로 영장 청구한다. 이러다면 이게 검찰도 조금 부담은 되죠. 또 야당이고 하니까는 오히려 야당이니까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승만은 300만 원 본인도 봉투 하나 가져갔죠. 예, 예. 아주 웃기는 놈이 자기도 봉투 하나 가져가고 예, 그렇죠. 또 이제 1000만 원은 뿌리라고 조달해주고 1,100만 원을 줬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윤관석이는 아예 뭐 근데 20개 예. 6천만 원이잖아. 예. 따라서 이제 그 둘이는 영장을 친구고요. 그다음에 그 송영길이는 저는 100% 치르는 송영길이가 이제 주범입니다. 예. 가장 수혜자죠. 그래서 이제 송영길까지 영장을 하고 예. 근데 송영길이는 배지가 아니니까 바로 이제 그 법원 가서 실질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나머지 현역들은 이제 좀 고민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예. 이게 무더기로 영장을 다 청구하기가 좀 쉽진 않다. 이런 저는 부담이 봅니다. 있다. 예. 자, 그래 어쨌든 이승만은 그래서 저도 그 구속영장을 보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조달해서 줬고 본인이 그 중에서 300만 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20명 가까운 이혼 중에 한 명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보니까 1100만 원 뜯기고 어떻게 보면은 300만 원 개평받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돈 봉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뭐 보니까 친명계 5명 이야기도 나오고 뭐 경기도 3명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도 이제 지라스는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것을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7인의 멤버도 있고 뭐 철음의 멤버도 있고 하는데 이 돈봉투 그러니까 검찰이 좀 명단을 완전히 특정을 했겠죠. 혹시 우리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요? 특정했다고 이게 검찰이 발표했어요. 상당수를 특정했다.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18명 그렇게 예측했던 거고요. 대부분에게 특정한 게 일단 강래구 씨가 한 6명 부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녹취록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조사 과정에 검찰이 여러 가지 루트를 확인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이제 아마 그때 송영길이가 국회 외통위원장. 그 외통위원장실에서 또 모아서 그러니까 돈을 줬다 그때 거잖아요. CCTV 있잖아요. 출입 기록, 현역들 보면 이게 더 확실하게 되겠죠. 아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루트로 확인한 걸로 상당수를 알고 있고 뭐 이거는 이제 확인한 이상은 저는 기소는 불가피하다. 옛날에 고성덕이 사건에서도요, 다 300이었거든요. 전부기 다 기소는 불가피하다. 아마 형량은 집행유예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통위원장실이니까 저도 생각나는데 국회 가보셨겠지만 이제 상임위원장실 가면은 상임위원장 방이 있고 그 옆에 회의실 같은 게 있어요. 접견실 비슷하게 해서 거기 보면은 이제 들어가는 문이 다릅니다. 이쪽에는 상임위원장실 딱 들어가면은 이쪽에 비서들이 있고 안쪽에 또 상임위원 방이 있고 근데 보통 갈 때는 이 옆에 가거든요. 회의실, 접견실. 그러면은 거기 쭉 앉아서 돈봉투 이렇게 나눠줬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복도에 국회 복도에 다 CCTV가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습니까? 녹음이 됐으니까는 녹음 특정된 그 날짜 거 보면 되겠네. 그럼 저는 수사관인데 의외로요. 워낙에 옛날 고성덕이 있잖아요. 그때 그거 가지고 수사가 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역대 본 사건 중에 이렇게 녹취가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모든 게 자동 녹음이 돼버렸잖아요. 어느 특정 부분만 녹음되면 이게 또 어려워요. 근데 모든 게 시간 순서에 따라 만약에 녹취가 됐다. 이러면 이게 그냥 재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옛날에 박기태 의장 그 사건하고는 달리 상당히 그런 전모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박기태 의장 때는 아마 징역 8개월에 2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죠. 자, 이제 돈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돈을 받은 사람들이고, 돈을 준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면은, 윤관석, 이성만, 이게 체포동의안이 아마 30일에 지금 제출은 됐습니다. 국회에 제출은 됐고, 그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게 30일 본회의. 그 다음에 6월에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텐데, 일단 표결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그동안은 롱내도 부결되고, 이재명도 부결됐지 않습니까? 표결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이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들 있잖아. 법조인들 한 10명 정도 물어봤거든요. 그 중에 한 3분의 1 약간 넘는 4명. 네 분은 이게 둘 다 발부된다 보더라고. 영장 발부된다. 그럼 이게 이유가 뭐냐? 이랬더니 이제 총선이래. 이게 선거만 아니면 그냥 후한무치하게 부결해도 되는데 만약에 진짜 둘 다 부결해가지고 완전히 이재명 노웅래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하영재는 국민의힘은 또 가결시켜 줬잖아. 가결시켰죠. 근데 이번에 다 부결하면 겁나는 거예요. 총선에 야, 내 배지가 날라겠다. 국민들이 뭐 정치판 뒤엎어버릴 거 아닙니까? 둘 다 부결하면.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 안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발부된다고 두 분 보는 게 그게 3분의 4분이고 그 다음에 3명은 법조인 중에 아예 둘 다 안 된다고 보더라고. 둘 다 발부가 안 된다. 그러게 왜 그래요? 이랬더니 뭐 법적인 이유인가요? 돈 받은 사람이 20명이야. 근데 윤관석이 구속돼가 입을 열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 만약에 이게 구속이 돼가지고 윤관석이 이제 난 누구한테 돈 줬다 부는 순간에 자기들에게 어차피 기소되면 집행유예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공범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이 공범자잖아. 자기들의 공범자니까. 돈을 받은 공범자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구속에 동의했다가 진짜 구속대가 입을 열면 윤관석이나 이승만이 입을 열면 안 되잖아. 하나의 우리가 한 몸인데. 그렇죠. 공범자인데. 이번에 돈 받은 사람들도 투표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럼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게 20명 아닙니까? 20명이 한두 명만 설득해도 또 이게 20명이 원래 찬성표도 던지되는데 따라서 이제 둘 다 부결을 든다. 이렇게 보는 게 세 분. 그다음에 나머지 세 분은 3분의 1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는 구속되고 윤관석이는 6천만 원 액수가 크잖아. 그거 구속되고. 예. 근데 이승만이는 1,000만 원이잖아. 1,000만 원, 1,100. 예. 뭐 1,000이나 1,100이나. 그러니까 근데 이승만이는 부결시켜주고 윤관석이만 이제 찬성 구속에 한 명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팽팽하게 3분의 1씩 대립해가지고 저도 이게 판단이 안 서는데 굳이 제 개인 생각을 묻는다면 그거 다 취재해본 종합하면은 종합해보면 이게 저도 이게 부결시킬 것 같아요. 둘 다. 예. 왜냐하면 이게 아까처럼 공범자인데다가 이 민주당 이놈들이 얼마나 이게 뻔뻔합니까? 자기들도 이게 돈 받아 공범자고 뭐 저는 당장은 일단 이게 부결을 시켜야지 만약에 구속이 돼버리가 구속되면 더 이게 커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부결로 가고 대신에 이제 국민들 저 방송에서 연합뉴스에서 했지만 국민을 이게 바다입니다. 그럼 민주당 조그마한 조각배예요. 그러면 이게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죠. 이번에 만약에 둘 다 부결시키면 국민들은 완전히 민주당이나 조각배를 뒤집을 정도로 분노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일단 부결을 시키는데 같이 휩쓸려 갈 것 같으니까 당장에 휩쓸려 갈 것 같으니까 사법적으로 휩쓸려 갈 것 같으니까는 부결을 시키는데 이게 나중에 정치적으로 역풍을 맞아서 다 같이 망하는 그 수준이 되겠네. 그렇죠. 근데 고난 시간이 또 몇 달 있으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국민들이 잊어버리지 않겠나. 일단은 살자. 그럼요. 이 민주당이 동업자 의식이나 진짜 이게 뻔뻔한 후한무치한 의원들이잖아. 자기들에게 여론이고 뭐고 일단은 이게 그냥 동료니까 공범자고 일단은 부결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래 예측이 돼요. 그럼 이럴 수도 있겠네. 지금 윤관석하고 이승만이 은근히 동료 의원들한테 야 우리 구속되면은 다 풀어버릴 거야. 돈 받은 사람들 다 불 거야. 그리고 이재명뿐이 아니야. 우리 뭐 송영길이 직접 돈 받은 사람도 있잖아. 송영길한테. 그다음에 이정관한테도 돈 받은 사람 있잖아. 우리 구속되면 안 볼 수가 없어. 이러고 있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자 있잖아.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 했거든. 그렇죠. 아마 이제 윤관석이나 이승만이는 뒤에서 그러겠지. 야, 돈 안 받은 자 찬성표 던지라. 돈 안 받은 자 있으면 내 구속에 찬성표 한번 던져봐라. 너가 내 돈 안 받은 사람 있어? 내한테 그렇잖아요. 이렇게 돈 안 받은 자 찬성표 던지라. 이렇게 물밑에서 호소하면 감히 이게 누가 찬성표를 던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돈 안 받은 자 날 그렇죠. 시켜봐라. 그렇게 저는 뒤에서 하면 겁이 나서 누가 이게 찬성표 던져. 그렇잖아요. 그럼 이재명 입장은 어떨까? 이재명은 저는 이 두 사람을 빨리 구속을 시켜야지. 이 두 사람 구속 안 시키면은 혹시라도 돈 받은 사람들 줄줄이 불러가면은 자기 측근들이 5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 측근들이 걸릴까봐 이 사람도 구속시키라고 또 오더를 내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재명이도 저는 구속을 막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도 이게 또 영장이 오잖아요. 또 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혐의는요. 이재명하고 비교하면 이 사람들은 혐의가 티끌입니다. 티끌. 이재명의 혐의는 뭐 엄청나게 그렇죠. 태산보다 크잖아. 그렇죠. 티끌 한 개를 만약에 구속을 시킨다? 그럼 여기 이재명이 다음에 왔을 때 자기는 어떻게 부결시키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훨씬 이게 그렇네. 이재명의 혐의가 윤관석이나 이승만보다 이게 뭐 엄청나게 크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재명도 자기를 살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게 부결시키라.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하는 거는 전부 다 부결시키라. 내 것까지 포함해서 나도 부결이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결 가능성. 네. 돈 안 받은 자 날 구속시켜봐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동의안이 그날 이제 표결이 될 때 그 전에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이유서를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는데 그때 노웅래 때는 돈봉투 부채럭거리는 소리 이야기를 했고 또 저번에 줬는데 뭘 또 주시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때는 체포동의안 이유 설명을 하면서 그 핸드폰, 휴대전화 영업사원 이야기를 했어요.
100만 원짜리 영업사원을 주인 몰래, 이 주인이 이제 성남 시민들이고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일당에게 10만 원에 팔아놓고는 이 주인에게 내 10만 원 벌어왔다고 이야기한다. 90만 원 손해 봐놓고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했죠. 이번에 어떻게 비유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장관이라면요. 네. 판례 중에 네. 10만 원, 20만 원 뿌리 가지고 구속된 아. 이 사례들을 설명하거든. 야, 지금 여기 어느 선거에 10만 원씩 뿌리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그 판례 많이 있죠? 네, 있죠. 이런 걸 이게 소개하면서 법이라는 거는 만인 앞에 평등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일반 국민들은 1, 20만 원에 구속된 것도 많은데 국회의원들이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리는데 이게 범죄가 중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뭐 기존의 판례들을 예.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정근 녹취록 있잖아. 예. 그 중에 그 중요 부분을 인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이게 또 중요한 게 예. 바로 이제 증거인멸이죠. 증거인멸. 지금 이게 그 초기화된 깡통폰을 갖다 주고 있어요. 송영길이 닮아가지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자기들은 이게 그 증거인멸을 안 부르고 방어거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모든 증거를 다 없애놓고 우리는 이게 방어거이다. 네. 근데 과연 판사나 그래 보겠습니까? 네. 저는 이런 게 그 송영길 포함해서 윤관석이 네. 이승만이 네. 전부 핸드폰 다 버리고 한 달 전에 개통한 걸 초기화시켜서 완전히 깡통폰을 갖다 줬잖아. 네. 이게 증거인멸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질타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때 저기 유시민이 그 정경심 씨 뭐 동양대 거기에서 뭐 컴퓨터 갖고 놓은 걸 가지고 증거 보존이라고 했는데 법조인이 아닌 유시민을 따라서 법조인인 송영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송영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송영길 이거는 제가 이제 100% 장담합니다. 예, 본인이 기획수사라고 또 주장을 했어요. 두 사람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기획수사 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송영길의 운명은 자신 있게 네. 100% 네. 바로 이제 그냥 의왕구 취소입니다. 아, 이왕 구치소 이거는 이제 이게 아니면요. 여기 체포동의안도 없네. 이게 아니면요. 네. 우리나라 이게 법은 그냥 무너져 죽은 겁니다. 법은 문 닫아야 됩니다. 예. 자, 강내구가 구속됐어요. 예. 강내구가 누구 선거를 위해서? 송영길 송영길 선거를 위해서. 예. 강내구가 이게 구속됐는데 예. 실무자 이게 완전히 피람이잖아. 예. 근데 가장 주범이고 수혜자고 예. 총괄인 송영길이를 구속을 안 한다. 이거는 이제 국회 필요 없잖아. 예. 이러면 이게 그냥 그렇죠. 김명수 사법부 바로 문 닫아야 됩니다. 현역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 예. 누가 봐도 이게 강내구가 누구 때문에 예. 봉투 뿌리입니까? 예. 강내구가 당대표 출마했습니까? 최고위원 출마했습니까? 알잖아요. 송영길을 위해서 이게 위에 시키니까. 예. 근데 조달해가 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강내구보다 이게 10배 책임 무거운 게 윤관석이고 예. 윤관석이보다 이게 100배 무거운 게 송영길입니다. 예. 아, 맞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송영길은 이게 저는 이거 구속 안 시키면 예. 법원이 김명수 체제 문 닫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이게 자신 있게 송태남은 의왕구치소로 간다 봐요. 송태남, 송영길 베트남. 예. 베트남에서 뭐 어떤 성추문 같은 게 있었죠. 예. 자, 송영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뭐 정치적으로 보면 주범이다. 정치적 주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정근 노트에서 이정근 녹취록에서 시작이 됐죠. 그런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정근 녹취록보다는 이정근 노트가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우려스럽다. 걱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정근 노트. 그런데 이것을 처음 보도한 시사저널에서 그 실명을 깠어요. 실명을 다 깠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설훈 의원이 본인에 대해서 이게 시사저널 취재가 들어오니까는 거기에 막 반발을 하면서 이것을 보도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는 시사저널이 진짜 이름을 다 까버렸어요. 이원욱, 김병욱, 설훈, 김영진, 고용진 이 중에서 김병욱, 김영진은 7인에 뺀 거죠. 7인에. 예. 그리고 고용진은 문재인 대선 후보 때 그 대변인까지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정근 노트 앞으로 파문이 어떻게 일어날 것 같습니까? 좀 심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게 이자들이 전부 다 기자회견했어요. 아, 따로 해서 다 부인을 했죠. 다 이게 서른부터 예, 예. 뭐 김영진, 이원욱, 예. 김병욱 예. 전부 이게 기자회견 했더라고. 예, 예. 그러면서 이게 전부 다 시사전을 그냥 안 두겠다고 예. 막 법적 대응하겠다 펄쩍대요. 예, 예. 시사전을. 시사 전화를. 자, 제가요. 아, 그렇네. 왜 전부 그래요. 예. 제가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서정욱 노트를 하나 만들어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뭐 어느 의원한테 예를 들어 내가 이게 5천만 원 로비하고 어느 의원한테 이게 100억짜리 CD 좀 이게 바꿔달라고 현금화 좀 부탁하고 또 이게 누구한테는 이게 어떻게 뭐 청탁해서 뭐 마스크 사업이나 좀 하게 해달라. 그 중에 돈을 주고 이렇게 제가 상세하게 노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서정욱 노트입니다. 이걸 제가 만약에 그 선배님이 기자할 때 영남일보 있을 때 기자한테 제가 흘려줬다. 내가 그러고 썼다. 기자가 이제 여러 개 반론권도 주고 그렇죠. 다 취재해서 썼다. 근데 서정욱 노트가 가짜다. 그럼 이게 피해자들에게 누굴 고소해야 됩니까? 서정욱을 고소해야죠. 고소를. 맞죠? 맞잖아요. 그런데. 맞잖아요. 아니 서른, 너 김영진 전부 다게 왜 이정근이는 공격을 못해? 그렇죠. 이정근이 이자도 못 꺼내. 이정근이 건드렸다가 진짜 이정근이 불면 내게 다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시사저널만 애꿎은 시사저널은 반론권을 충분히 줬습니다. 그래서 반론권을 준 과정에서 서른 의원이 막 반발했잖아요. 그래 이정근 자필로 불러준 구술 노트 놓고 그다음에 반론권 충분히 줬고 그래서 이게 보도했는데 언론이 그것도 안 하면 그게 언론입니까? 오히려 안 받아 쓰는 메이저 언론들이 비겁한 거지. 맞잖아요. 그렇네. 그리고 이게 이자들은 왜 이정근이는 이자도 공개를 못해. 이정근 입 열면 박살 나거든. 이정근이 많이 합니다. 이정근이 사무부 총장이 보통 자리 아니에요. 대선 때는 실세죠, 실세. 총무본부의 부본부장 됐잖아. 그렇죠. 이 이정근 씨가 구속되기 직전에 구술하고 이걸 이제 저는 남편이라 보는데 지인이 정리했단 말이에요. 자, 이정근 가게 구속되기 전에 할 일 없이 이게 진짜 그 중요한 순간에 소설을 쓰고 있습니까? 자기는 이정근 씨는 민주당에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게 이재명처럼 왜 내를 방어를 안 해주느냐? 내가 이게 입을 열면 혼자 안 죽겠다. 이런 게 저는 협박용으로 오히려 이게 노트에 모든 자기가 아는 로비 내역 있잖아. 경험한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겠지. 그렇죠. 이걸 이게 기재한 겁니다. 이거 소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정근 지도 살라고 섭섭한 마음에 로비를 다 정리해놓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저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물론 이게 본인이 목격한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잖아. 그렇죠. 박모 씨한테 들었다면 그는 이게 뭐 100% 신빙은 못할지라도 상당히 저는 아예 얼토당토하는 소설은 아니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이정근 씨가 워낙 마당발이고 저도 그 마당발인 거 알아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과거에 오래전에 워낙 마당발이고 그러니까 이 여기저기 선거 때마다 다 간여를 했을 거예요 아마. 다 간여를 했기 때문에 많은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는 이정근을 공격 못하는 이유가 진짜 이정근을 공격하면은 진짜 다 불어버리니까 이가 조금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그 구도하고 비슷하네요. 돈 받은 자 한번 나를 구속시켜봐라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저 체포동향 그것과 비슷한 구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일부가 길어지다. 지금 이게 하나만 더. 네. 지금 이게 저는 또 정황이요. CD 있잖아요. 이게 사업상 박우식 씨가 들고 있었다. 근데 이게 가짜 CD는 아니거든요. 진짜 CD는 맞잖아. 번호까지 공개된 게 있습니다, 한 장. 따라서 이제 이것도 신빙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노웅래 건 있잖아요. 이게 사건화되기 전에 이미 그때 뭐 박우식 부인 누구하고 수행비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로비에서 5천 줬다가 돌려받고 이렇게 쭉 오잖아요. 그게 9월 달에 저거.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그게 그런데 알려진 건 11월 달 알려졌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적혀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저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검찰이 이 전체를 수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능력도 지금 이게 인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자발적으로 이제 좀 심한 거 있잖아. 한두 개 드러나는 거는 검찰도 내사는 좀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앞으로 이게 그 박범계가 또 그런 냄새는 잘 맞죠. 박범계가 이게 그래도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탄압 저지 그 위원장 아닙니까? 탄압 저지 위원장인데 이정근 노트는 녹음은 이거는 뭐 탄압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게 더 훨씬 심각할 거다. 생각할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 저는 송영길의 돈봉투 있죠. 요거는 이게 이정근 노트의 n분의 2다. 이정근 노트가 예를 들어 이게 뭐 5편까지 있고 여러 한 28명이 나오잖아 실명이. 그 중에 n분의 1이니까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훨씬 더 큰 게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죠. 이정근 노트 파문은 더 봐야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볼 건 조금 전에 김명수 그 대법원장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임기 아직 안 끝났어요. 임기 언제까지죠? 9월.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제 올해 끝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는 그 시점에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명을 했더라고요. 김명수가. 예. 근데 노태학 씨를 지명을 했어요. 노태학 그 대법관을. 예, 지금, 예. 근데 노태학 대법관이 누구냐 하면은 노태강 예.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종의 찍혔던. 예. 그런데 그 노태강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문체부 차관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서울시 대사까지 시켰거든요. 예. 그 어쨌든 노태강의 동생이 노태악 예.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인데 그 밑에 지금 사무총장, 사무차장들이 전부 다 아빠 찬수 논란으로 막 그 지방 공무원이 중앙 공무원 되고 이 난리가 나는데 예. 이 노태악 또 이 정도 되면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태악이가 근데 노태강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공무이다. 그렇죠. 응. 그게 노태강이고요. 네, 노태강이 동생인데 연수원 16기입니다. 노태악. 아기가 16기예요. 네. 근데 악이라고 그러면 아는 사이인가요? 뭐가 노태악 씨하고. 예. 저요? 예. 저는 알죠. 근데 그분이 유명한 대법관이니까 예. 이분이 2020년에 김명수가 예. 추천한 거죠. 대법관으로. 김명수 목입니다. 대법관으로. 대법관으로. 예. 그럼 이게 대법관이 선관위원하면 위원장을 겸직하거든요. 그렇죠. 비상근으로. 그것도 김명수가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놓은 게요. 현재 6명까지 놓았잖아요. 예. 세습된 게. 예. 세습된 게. 예. 근데 그 중에 그 대구 어딘가 거기에 보면 4명의 면접 점수가 똑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면접 점수 똑같아요. 예. 야, 이게 모 선관위 과장 자제죠. 예. 근데 경남 선관위 과장의 딸이 면접 점수가 네. 심사위원 전원이 똑같이 줬다. 이게 저는 두 가지 도의적 책임으로 지금 총장하고 차장이 동시에 사퇴했죠. 예. 박찬진 사무총장, 예. 그다음에 송봉섭 사무차장 예. 둘이가 사퇴했잖아요. 예. 그 전에 사무총장 김세환이도 사퇴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사퇴로 끝날 게 아니에요. 거기 이게 만약에 김세환도 면접 점수 아들이구나. 예. 똑같잖아. 예. 이게 바로 업무방해인데 공모이잖아. 예. 그러면 이제 그 위계에 의한 공모집행방해입니다. 보통 이 그렇죠. 민간기업이면 채용 업무방해죄. 예, 업무방해. 그런데 이 공무원은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왜? 면접 점수 조작하거나 예. 한상익이 방통 그거 봤잖아요. 예. 이거 범죄고요. 그다음에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친인척 채용 금지 있잖아. 예. 국회의원도 보좌관이 그럼 못 쓰잖아요. 예. 이해충돌 방지법도 위반될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습, 엄서 아닙니까? 예. 우리 현대판 엄서잖아. 엄서제도. 이걸 이게 때려 잡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청년들이나 공직자들 그러면, 예.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어떤 형태든 사퇴를 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5월 27일 보내드린 서정욱의 법대로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할까 김남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